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본에서 관광세를 걷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연애에 700만 명씩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관광세를 걷는 행위는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단 용어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관광세는 사실 이미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에 입국할 때 1,000엔 지불합니다. 이게 관광세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관광세가 아니라 관광객 이중 가격이죠. 동남아나 유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남아는 국가 차원에서 대형 관광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유럽과 싱가포르는 가게별로 자발적으로 시행합니다. 일본에서 하려는 일도 주로 음식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유럽 같은 자발적인 형태로 하려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도쿄의 회사원은 600엔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관광객들은 한 끼에 10,000엔도 거뜬히 씁니다. 또 현지인은 도쿄에 가면 3,800엔 캡슐 호텔이나 10,000엔 미만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는데 관광객들은 개인 온천이 달린 도쿄 한복판의 호텔에서 1박에 70만원을 내고 도쿄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1박 50만원도 거뜬히 씁니다. 그렇게 양극화된 채로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들이 더 서민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으니 일반 서민들이 가는 가게에도 몰리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왜 외국인들에게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현지인이 있을까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실제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청결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분위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잡지에서 본 내용인데 어느 한국의 작가분께서 여행은 그 도시와의 원나잇 데이트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간 도시에선 좋고 예쁜 점만 보려고 하고 구태여 나쁜 점을 보려 하지 않으며 또 그곳에서 봉사한 노동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 이외에는 정말로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죠. 그러니까 왜 관광객들이 우리가 기껏 깨끗하게 해둔 거리에 나타나서 민폐를 끼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관광객이 적당히 오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니까 좋죠. 그런데 해도 너무 많이 오는 게 실정입니다. 24년 1월 기준 일본에만 27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에겐 화를 잘 못 냅니다. 그럼 당연히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정권 유지를 위해 관광객들보단 현지인들의 민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게다가 일본에 워낙 여러 번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사회의 모순점이나 원래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꽤나 깊게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옛날엔 메이드 카페가 그냥 저 나라는 저렇다는데 라고 말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여성 인권에 대해 시끄러운 사람들도 성착취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 정보가 유튜브로 빨리 퍼지는 것도 물론이고요. 즉 일본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굳이 2배로 파는 것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둔 관광 장소로서 준비해둔 공간에서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일종의 일본식 다테마에 즉 여기까지야 라는 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중 가격 고려는 관광객의 층을 아시아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 위주로 받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왜냐면 서양인들 입장에선 일본은 너무 먼 나라라서 그렇게 자주 올 수가 없지요. 와서 10,000원, 20,000원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까지 놀러가서 돈을 아끼고 놀진 않잖아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유럽에 비해서 바캉스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4박 5일에는 어딜 가는 게 좋아, 7박 이상에는 어딜 가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무슨 미션같이 어느 정도 쉬는 날짜에 맞춰 어디 여행을 가는 선택적 여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날 돈을 써서 어디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마땅한 게 일본인 거지 일본에 가려고 해외여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또한 이중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도 아시아인 이유가 바로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너무 좋은 거고 우선적인 일이지 자국민을 우선해서 관광을 제한한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소비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차별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 관광객을 받겠다고 모든 가게들의 수용 인원수를 늘릴 수는 없죠. 안 그래도 일본에선 인기 있는 가게들은 웨이팅을 하는 게 기본인 문화잖아요. 내비게이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도로를 새로 까는 것보단 다른 우회 도로를 알려주는 것이 더 좋고 더 좋은 건 아예 자동차의 필요성을 낮추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게가 버는 돈도 어차피 가게의 수용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관광객을 줄이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국에 대해서 너네는 이런 짓 못하지? 라는 일종의 자랑입니다. 요즘 한국 좀 관광객도 늘어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는데 좀 떴다고 우쭐대지 마. 이런 신호인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 돈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물가도 비슷하거든요. 한국에서 15,000원짜리 나가사키 짬뽕 일본에 가면 9,0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는 건데 그게 20,000원이 된다? 그러면 안 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갈 사람은 갈 겁니다. 왜? 불매운동을 해도 결국엔 미친듯이 가는 게 한국인들이잖아요. 오늘은 관광 이중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일본에 건너오시는 한국분들이 정말 줄어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